자, 12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딱 봐도 경기 안 좋은데 왜 못 느끼고 있는 거지? 앞으로 오프라인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아까랑 좀 비슷한 주제네요. 여러분 직장 다니는 곳은 괜찮습니까? 잘 돌아가네요. 뭐 잘 돌아가면 다행이죠. 근데 우리 쪽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 다른 곳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예. 지금 안 돌아가는 곳, 지금 이제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긴 곳이 예전보다 좀 훨씬 더 증가를 했습니다. 예, 증가를 했어요.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체감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좀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왜냐, 작년 대비 아마 매출이 떨어진 곳이 많다 보니까. 예. 근데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. 제가 항상 이 불경기라고 뭐 경기 안 좋다고 얘기하면 아닌데 우리 동네 가게는 잘 되는데 저기 뭐 사람 많은 데 가면 아직도 줄 서서 먹는 데 많은데 근처에 사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.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. 잘 되는 가게 수가 줄긴 했어요. 많이 줄었어요. 시내 가도 모든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가게만 잘 되고 안 되는 가게는 안 돼요. 네. 잘 되는 곳만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돼. 뭐 서울의 홍대나 이제 신촌 이래 가더라도 잘 되는 곳 몇 군데만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. 아, 생각해봐. 다 잘 되면 가게 공실이 왜 생겨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잘 되는 가게도 주말 피크 시간만 잘 될 수 있는 거야. 장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박 가게가 아닌 이상은 사람이 매일같이 몰리지 않습니다. 몰린 시간대가 있고 헐렁한 시간대가 있어요. 보통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보통 점심 식사 시간대 가가지고 그 식사대 가면 사람들 미어 터지잖아요. 그건 보고 뭐야 부흥 맨날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장사 잘 되는데 사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. 근데 착각이에요. 보통 식사 시간대는 사람들 몰려요. 근데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 몰리는 거지. 식사 시간 끝나면 조용합니다. 조용해요.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보통 한 11시 반에서 한 2시까지는 바빠. 그 2시 넘어가면 정말 조용합니다. 조용해요. 그 시간대 낮잠 주무시는 분도 있고 좀 쉬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. 정말로. 그럼 장사가 잘 된다 볼 수 있겠어요, 여러분? 여러분 밤 시간대 있잖아요. 요즘에 한 저녁 넘어서 한 10시 넘어서 가면 우리 시간대 장사가 잘 돼야 되거든. 지금 날씨가 선선하잖아, 여러분. 밤 되면.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? 일 끝나고 시원하니까 밖에 나가서 뭐 막창이나 아니 치킨에 맥주 한 잔 땡기지 않습니까? 근데 요즘에 많이 사 먹어요? 안 사 먹죠, 여러분. 보통 이런 날씨가 사실 밖에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뭐 치킨 뜯기 딱 좋은 날이야. 여러분 치맥 먹어본 지 꽤 오래됐죠, 여러분. 치맥을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.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. 근데 밖에 나가서 잘 안 사 먹죠. 왜 안 사 먹냐? 비싸니까. 내가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. 맛이 없어가지고 안 사 먹는 게 아니라 맛은 있는데 내가 지금 벌이가 안 좋고 물가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그리고 좀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그리고 파는 것도 비싸다 보니까 잘 안 사 먹게 되죠. 집에서 먹게 되잖아. 왜냐하면 맥주 같은 치킨 맥주는 집에서 먹으면 싸게 치거든. 치킨도 그 배달치킨 시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배달치킨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그냥 에어프라이기 데워 먹는 거 있잖아요. 그 프라이드 치킨 그 한 6,000원, 7,000원 돈이면 사거든.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이제 마트 갈 때 맥주 하나 사가지고 맥주 캔 하나에 한 1,500원 하니까 테라 같은 1,500원 하죠. 그런 거 사가지고 먹으면 싸게 치니까. 만약에 이걸 밖에 나가서 먹는다고 치면 밖에 치킨 한 2만원 그리고 맥주 500cc 한 잔에 한 6,000원, 7,000원 하면 한 3만원 돈 나오지 않습니까? 그리고 집에서 먹으면 한 8,000원 돈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. 좀 가성비를 따지는 분이 많이 생겼죠.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사람들이 가성비를 따지게 되면 힘들어요. 요즘에 그런 거 안 따져, 사람들이. 좀 더 싼 거, 좀 더 서비스 좋은 거. 이런 거 따지지 않나요? 근데 모든 가게 다 그렇게 가성비 따질 수가 없어. 요즘엔 사람들이 가격에 좀 예민한 생각을 많이 가지죠. 그렇다고 또 가격을 낮출 수도 없어.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. 아마 이 음식
장사하시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. 가격 올리면 사람들이 안 찾을 것 같고, 가격 내리면 손님이 올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남는 게 없을 것 같고, 그런 상황에 직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있잖아요. 물건 안 사요. 오프라인은 쇼핑 같은 거 안 해요. 쇼핑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. 쇼핑은 오히려 온라인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온라인으로 가격 비교해서 좀 더 싼 거 사고,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오프라인은 정말 급할 때,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구하기 힘든 물건이 오프라인에 있을 때, 그럴 때만 사지 웬만하면 잘 안 사요. 웬만하면. 요즘에는 정말 웬만한 물건들 다 온라인에서 다 살 수 있기 때문에, 뭐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보통 하루 지나면 다 오기 때문에 굳이 급한 게 아닌 이상은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잘 안 하실 것 같아요. 왜냐면 오프라인 기본이 비싸기 때문에. 그리고 사람들은 특히 요즘에 혼자 사는 분도 많고,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마트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소모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. 사람 많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대형마트 매출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알다시피 홈플러스는 이미 뭐 좀 그 파산 지점까지 갔고, 남은 두 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네. 롯데마트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경영에 좀 문제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롯데마트가 홈플러스보다 더 안 됐거든, 솔직히 말해서. 홈플러스보다 더 안 됐단 말입니다. 네. 근데 홈플러스도 그렇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롯데마트는 과연 버틸 수 있을 거고, 제가 사는 지역에 롯데마트도 없어졌거든요. 그리고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좀 대형마트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약점이.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. 경기가 좋을 때는 약점이라는 게 노출이 안 됐어요. 대형마트의 장점이 뭡니까? 웬만한 모든 품목의 아이템들이 다 판다는 거야. 그래서 대형마트 한번 가면 한 번 돌 때 한 번 다 구경하면서 필요한 거 다 사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반 점포도 19개 가야 되는 것을 대형마트 한 번 가면서 싹 다 돌면서 카트에 담아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게 대형마트의 장점이죠. 그럼 단점 뭐냐? 아이템이 많은 건 장점이에요. 단점은 시속하고 거리가 멉니다. 시속. 네. 대형마트가 정말 특가로 세일하거나 노브랜드 자사 제품이 아닌 이상은 전반적으로 비쌉니다. 네. 전반적으로 비싸요. 이걸 제대로 가격 비하면 다 비쌉니다. 다 비싸요. 단지 좋은 거는 한 장소에 집약돼서 한 번에 다 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데, 문제는 사람들이 요즘에 가성비나 이제 어떤 실수고 따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사게 돼. 특히나 비싼 것들은 잘 안 사게 돼요. 대형마트에서 비싼 것들이라면 보통 전자제품 같은 것들, 뭐 스마트폰, 노트북, 그리고 이제 TV, 에어컨 같은 것들은 잘 안 사게 돼요. 그래서 아마 요즘에 그 대형마트 전자제품 코너의 매출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. 제 생각인데. 그리고 어떤 각종 먹거리 같은 것도 좀 더 비싸요. 온라인은 이제 감당할 수 없어. 그렇다고 온라인처럼 싸게 팔 수 없어, 이게. 네.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또 문제가 뭐냐면 요즘엔 1인 가구 많잖아요. 1인 가구는 사실 대형마트 잘 안 가거든. 잘 안 가요. 왜냐하면 사람 많고 번거롭기 때문에 잘 안 가. 보통 이제 가정 있는 분들이 많이 가죠. 자녀 있는 분들. 네. 나들이 겸 많이 가잖아요. 근데 요즘에 뭐 결혼 안 하는 분도 많이 있고, 뭐 혼자 사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. 혼자 사는 분 사실 대형마트가 사실 필요성 못 느껴요, 이게. 솔직한 말로. 예. 혼자 사는 분들은 한복에 막 장을 많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. 집도 작으니까. 그러면 뭐예요?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즉시로 살 수 있는 거 원하는데, 그런 것들은 온라인에 익숙하다는 거예요. 스마트폰으로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거 그냥 당장 구매하고. 요즘 신발 가게도 잘 안 돼요. 예, 신발 가게도. 신발 가게도 여러분 있잖아요. 보통 신발 많이 신으면 내 사이즈 알잖아요. 보통 신발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 제품을 골고루 신는 게 아니라 보통 익숙한 제품을 삽니다. 예, 보통 여러분 좋아하는 이제 브랜드가 있잖아요. 나이키 같은 경우 뭐 에어맥스 90, 에어맥스 95, 에어맥스 97, 에어포스 1, 코르테즈, 덩크로. 보통은 나이키라는 게 보통 외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. 나이키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유명한 브랜드는 그냥 디자인 색깔만 차이만 있을 뿐 이제 신발 사이즈나 깔창 이런 차이가 없어요. 없습니다. 나이키가 그렇잖아요. 그냥 색깔 차이, 뭐 한정판 차이, 뭐 소재 차이 이런 것만 있을 뿐 신발은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. 여러분 그렇잖아. 그럼 어떻게 돼? 내가 사이즈를 아냐? 그러면 굳이
오프라인을 안 사게 돼요. 온라인을 사더라도 크게 뭐 신어보면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니잖아. 그러면 온라인을 삽니다. 신발도 온라인 살 수 있어요, 여러분. 보통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몇 개 있으면 그 사이즈 알잖아요. 그 사이즈 맞춰가지고 사면 돼.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좀 가성비를 따지면 중고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물론 중고가 이제 허위 매물도 있긴 하지만 신발 쪽은 오히려 가성비가 그쪽이 더 좋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오프라인 신발 가격에 힘을 못 씁니다. 힘을 못 써요. 그래서 많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오프라인 쪽이 좀 상황이 안 좋다. 근데 이런 상황이 안 좋은 게 좀 장기화될 수 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붕어형, 원래 서민들은 불경기 호황 못 느껴요. 좋든 안 좋든 항상 마이너스 사는 사고방식이다. 근데 서민마다 달라요. 서민들 중에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도 열심히 사는 분도 느껴요.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 중에 부류가 있는데 열심히 살아서 이 서민 단계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분들, 그분들은 느낍니다. 서민들 중에서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있어.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 돈 모아서 이 지긋지긋한 동네 탈출하고 만다. 그런 분도 있어요. 그런 분들도 느껴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서민 중에서 에휴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우리 집 꼬라지 봤을 때 나는 뭐 내가 노력한다고 이 동네 탈출 못할 것 같아. 그냥 뭐 버는 쪽쪽 쓰지 뭐. 이런 마인드. 이런 분들은 못 느껴요. 이거 좀 구분 짓자고요. 예, 보통 서민들이라 하면 보통 미디어에서 약간 좀 뭐 신분 상승이 이루지 못한 약간 좀 제자리를 거는 많은 그런 존재로 많이 얘기하는데 서민도 이 부류를 좀 나눠야 돼. 열심히 살아서 동수저나 응수저로 좀 진입을 요하려고 하는 분들. 근데 나는 어차피 노력해도 안 돼. 이번 생 글러먹었어. 그냥 월급 받는 거 즐기면서 그때그때 맞춰 살련다. 그러면 못 느끼는 사람들. 이 불경기 못 느끼는 사람들. 보통은 열심히 사는 분들 느끼더라고. 열심히 살고 이렇게 좀 셈에 익숙한 분들 느끼더라고. 뭐 요즘에 뭐 열심히 사는데 일이 많이 줄었다. 아니면 요즘 물가 많이 올라서 좀 돈 모으기 쉽지가 않다. 돈을 모으고 있으니까 체가 많은 거잖아. 안 모으고 있으면 체가 못하겠지. 근데 내가 서민으로 살고 있는데 불경기다. 못 느낀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. 왜냐하면 불경기 누가 타격받습니까? 여러분 경기가 안 좋고 먹고 살기 힘든 누가 타격받아요? 서민들이 타격받습니다. 가장 데미지 크게 있는 쪽이 서민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물가 인상되면 서민 물가가 침해받고 있습니다. 서민들의 어떤 살림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. 이렇게 뉴스가 나오지 않나요? 항상 서민 언급하지 않나요, 여러분? 물가 올라간다고 하면? 뭐 담배값 인상한다고 하면 서민들의 어떤 애안을 담은 담배값이 예전에 몇 배가 인상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항상 서민들 인터뷰하고 맞잖아요. 그럼 항상 인터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? 우리 같은 사람들 담배값도 오르면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라는 건가? 이런 식으로 항상 레퍼토리 나오잖아. 그러니까 항상 경기가 안 좋으면 타격받는 게 서민이야, 항상. 왜냐? 가진 게 얼마 없잖아. 버는 게 얼마 없고 가진 게 얼마 없잖아. 그래서 물가 올라가면 타격받는 게 누구예요? 서민들 아니에요. 담배값 올라가면 타격받는 게 누굽니까? 서민들이고. 월세 올라가면 타격받는 게 누구예요? 서민들이고. 최저임금 많이 올라가면 타격받는 것도 서민들이에요. 그렇잖아요. 사실 가진 분들은 타격이 크게 없어요. 부자분들이야 뭐 거의 뭐 타격 없고 어느 정도 사는 분들도 약간의 타격만 있으면 크게 타격이 없어. 근데 항상 어떤 경기가 안 좋으면 뒷격탄을 맞는 사람은 서민이다. 대체로 서민들은 좋은 직장 못 다니잖아. 고용이 불안정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? 그런 고용이 불안정한 일이 고용이 안 좋으니까 일자리가 잘릴 수가 있잖아. 일자리 없어질 수 있잖아.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? 질 안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죠. 사라지잖아, 여러분. 근데 그런 쪽이 몸담는 분이 누구예요? 돈 많은 사람들이 많겠으면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을까? 예를 들어 쿠팡 같은데, 쿠팡이라는 데서 일하는 분들 누굴까요? 뭐 금수저 수저분들이 많을까? 아니면 흑수저들이 많을까? 흑수저들이 많겠지.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, 근데 봐봐요. 나는 쿠팡에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좀 이제 공과금 내고 산에 보태려고 하는데 요즘에 쿠팡 일도 예전 같지 않잖아. 그럼 누가 타격받습니까? 그런데 일하는 분이 타격받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일하는 계층 중에 누가 많겠냐고. 부자들이 많을까? 중산층이 많을까? 서민들이 많을까? 대부분 서민들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누가 타격받고 누가 영향을 받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그래서 서민들은 경기에 대해서 좀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고 항상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돼. 내가 서민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서민들은 항상
좀 시야가 좁다 보니까 좀 멀리 보지 못해요. 예. 항상 그때그때 맞춰서 산단 말이야. 근데 그렇게 살면 대비라는 거 못하게 돼. 대비라는 거 못하게 되면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고 꺾게 되면 대처가 안 돼, 이게. 그래서 난 그런 말 싫어해.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? 이런 말 싫어합니다. 하루 번 걸로 모아서 그걸 하루 먹고 살면 안 되죠. 이틀, 3일 살아야지. 근데 보통 서민들 보면 하루 벌어서 한 먹고 사는 마인드가 많단 말이야. 근데 그렇게 하면 갑자기 뭐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, 갑자기 내가 뭐 세금이 많아지게 되면,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게 없고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야, 이게.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서민들 중에도 있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항상 대비라는 거 해야 됩니다. 서민들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서민들이 대비를 하려면 간단합니다. 돈을 많이 벌거나,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적게 써야 돼요. 적게. 적게 쓰면 대비할 수 있어. 근데 서민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 경기가 좋았다 보니까 자신이 서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것저것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. 서민들 요즘 할 거 다 합니다. 좋은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, 차 한 대씩 굴리고 있고, 여행도 한 번씩 갔다 오고, 명품도 한 번 사고, 값비싼 아이템도 소유하고 있고, 할 거 다 해. 그러다 보니 대비를 못 하는 거야. 대비 못한 상태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데미지를 크게 입는 거고.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,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서민의 계층이다. 그러면 이것저것 돈 쓰고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좀 쥐어 짜내가면서 버티는 연습을 하세요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